자, 최상위 9번 유형이지. 자, 여기서 나타나는 성질은 뒤에 있는 요 같은 유형이 묶여 있는데, 자, 같은 그림인데요. 성질이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간단한 공식 증명 하나만 하고 우리 문제 풀이할 거야. 직각삼각형의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뭐라고요? 반원을 각각의 변에다가 그려요. 그럼 당연히 2분의 A, 2분의 B, 2분의 C가 반원의 뭐가 돼? 반지름이 되겠지? 각각의 넓이를 편의상 PQR이라고 했을 때 넓이를 직접 계산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반원의 넓이입니다. 반지름 2분의 A니까 암산 바로 해볼까?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A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반원이니까 2로 나눠야 돼. Q는 반지름이 2분의 B야. 4분의 1 A 제곱, B 제곱 파이에다가 반원이니까 2로 나눠. 자, R은 어떻게 돼? 반지름이 2분의 C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C의 제곱 한 겁니다. 반원이니까 2로 나눴어. 계산하면 8분의 1 A 제곱 8. 이해만 하면 돼요. 8분의 1 B 제곱 8. 8분의 1 C 제곱 8.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둘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이 두 개를 더해본 거야. 더하기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8분의 1 파이로 묶여요. 맞아요? 묶고 남은 게 뭐가 남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 통째로 뭐로 바꿀 수 있어? C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거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작은 반원 두 개 더한 게 큰 반원의 넓이랑 서로 같다.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요. 여기서 살짝 응용하면 반원끼리는 무조건 합동이지. 원리 합동이니까. 왜 반원은 무조건 합동이야? 반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의 부채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중심각의 크기는 같지만 반지름의 크기가 다른 부채꼴들은 무조건 닮습니다. 오케이? 합동일 때 어떻게 공부했어? 중심각과 반지름이 똑같은 두 부채꼴은 합동이라고 공부했었지. 그럼 이 둘은 셋이구나. 이 셋은 무조건 닮음이야. 그러면 이게 응용이 어떻게 되냐면 반원이 아니어도 성질이 성립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무조건 합동인 무조건 닮음인 도형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정삼각형. 정다각형끼리 무조건 닮음이야. 오케이? 정다각형 중에 하나인 정삼각형 저렇게 붙어 있으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가장 큰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미 우리 확인한 게 있잖아. 정사각형 붙어 있는 거는 어디서 확인했어? 유클리드 증명에서 확인했죠? 오케이? 그래서 정사각형도 정다각형이니까 당연히 된다. 정오각형도 돼.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예전에 삼각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 니네 학교인지 딴 학교인지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고 어떻게 성립된다는 거야? 닮음인 삼각형끼리 붙어 있으면 무조건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가장 큰 것과 넓이가 무조건 똑같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응용된 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큰 반원 있지. 그거를 종이 접기 한다고 생각하고 요 변 선분 C 기준으로 접어 올려. 접어 올리면 이 코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그럼 정확하게 어디 지나가냐면 90도 라인 지나가. 왜 지나갈까? 여기가 외심이잖아. 직각삼각형. 아까 문제 풀었던 것도 직각삼각형 외심 얘기했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반원, R 반원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중심이지. 근데 그게 여기에 딱 닿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외심이지. 외심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R을 위로 접어 올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반원 똑같은 거 위에다가 갖다 붙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하나의 원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 원이 무슨 역할을 한다?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는 반지를 위로 접어 올리면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해만 하면 된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공식이 뭐냐?
요 내용은 뒤에 56번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에 대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1학년 때 공부했던 아이디어를 쉽게 풀려. 제가 봐. 나는 지금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데 저거 올렸으니까 이거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거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가 불러본 적이 없지. 그럼 복잡한 도형이니까 한 방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색칠되지 않은 부분을 뺍니다.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기울어진 반원과 이쪽으로 기울어진 반원. 오케이? 그 다음에 내부에 낑겨 있는 직각삼각형까지 더한 게 전체 넓이지. 거기에서 색칠 안 된 데가 어디야? 가장 큰 반원. 가장 큰 반원을 빼버리면 그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사실이 뭐가 있어? P와 Q의 합이 뭐랑 같다? 가장 큰 반원과 같다. 아까 확인했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약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어? 직각삼각형밖에 안 남았죠. 공식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더하는 게 무조건 직각삼각형과 넓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응용돼봤자 많이 나오지만 물론 이 책에는 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잘 봐봐 미나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색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어떻게 구하면 돼? 직각삼각형이요? 네. 빨간색 다 더하면 그러면 이 넓이가 직각삼각형.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럼 결론은 이 넓이 계산해서 2배 하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 넓이 계산해서 2배 하면 되겠지. 굳이 얘기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이렇게도 응용이 되더라. 그렇지? 자, 그거 확인하면은 여기 유형은 내가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네가 다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자, 10번 유형은 소공식과 피타 동시에 쓰는 건데 이거는 다른 반 수업할 때도 내가 따로 풀어주진 않았어. 이거 그냥 소공식 알고 있으면 피타랑 곁들여서 푸는 거다 보니까 물론 뒤에 있는 63번 정도는 살짝 헷갈릴 수 있으나 집에서 열심히 한번 고민해 오시고. 자, 11번 유형에 있는 거는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거는 좀 여긴 재미가 없어 내용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건 원리만 알면 된다. 자, 직각삼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들어야 돼. 약간 국어 시간. 국어 시간. 직각삼각형이면 변의 길이를 A, B, B편의 길이가 가장 긴 거 우리 알지?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피타가 되는 건 알잖아. 빨간색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직각삼각형이라고 써있으면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90도 각도가 이루는 A하고 B를 이렇게 좀 벌려. 어떻게? A가 그대로 있고 B가 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야. 길이는 안 바뀌었어. 그러면 빨간색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지죠. 당연히 커지죠. 여기는 C보다 큰 건 알겠지? 저걸 좀 크게 그릴게. C. 그럼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이지? 둔각이지? 그랬을 때 그때는 C제곱과 노란색 제곱, 파란색 제곱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C제곱. 당연하지. 이게 둔각삼각형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야. 오케이? 근데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건 길어지고 작아지고 하긴 했지만 빨간색이 가장 긴 변인 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길죠. 그랬을 때 빨간색이 이렇게 식은 써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식만 외우지 말고 이게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은 한 번씩은 체크하고 적용해야 돼. 특히 얘는 괜찮은데 얘랑 하나 더 있어.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문제가 뭐냐면 이번엔 이 B를 왼쪽으로 기울여. 그러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번에 빨간색의 길이 줄어들지.
줄어드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래도 C가 가장 긴 변이긴 해야 돼. 무조건. 그때 둘이 비교하면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비교하면 이번에 빨간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가 더 길 수밖에 없겠지. 클 수밖에 없겠지. 빨간색이 얘보다 작아졌잖아. 작아졌는데 내가 너무 크게 썼다. 작아졌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럼 이거를 앞뒤를 뒤집은 게 그 다음 내용이 그랬어요. 방금 내가 서술 과정 어떻게 얘기했어? 직각삼각형이면 둔각삼각형이면 예각삼각형이면 이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앞뒤를 뒤집으면 그림이 안 나와 있고 식 먼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거이면 결론이 뭘까? 직각삼각.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지. 근데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둔각과 예각이야. 둔각과 예각. 그럼 잘 봐. 이거 순서를 앞뒤를 바꾼 거야. 이거 먼저 썼어. 그럼 정황상 둔각 삼각형 같잖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제 조건이 뭐라 했어요? 혼자 있는 미지수 이 C값 변의 길이죠. 이게 가장 긴 변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100% 확률로 뭐가 되는 거야? 둔각 삼각형이다라고 확인이 돼. 저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식만 나와 있으면 오차가 생겨요. 그거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그럼 똑같아. 얘가 삼각형 같이 생겼지. 쫄았잖아. 근데 뭐 조심해야 돼? 가장 긴 변이라는 전제 조건이 꼭 깔려 있어요. 그래야지만 예각 삼각형이다라고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둘 중에 이게 문제 오류가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뭔지 알겠어 혹시? 둘 중에 뭐가 오류가 많이 생겼어? 둔각이요? 얘는 내가 아까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 90도에서 오른쪽으로 벌렸다 그랬잖아. 질문.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둔각 삼각형인가요? 말장난이야. 잘 생각해봐. 90도보다 커지니까 둔각도. 그렇죠. 둔각 삼각형의 뜻이 뭐였어? 90도보다 큰 각을 갖고 있으면 둔각이잖아. 맞지? 그럼 이건 100% 둔각이지. 근데 얘는 좀 얘기가 달라. 왜 그럴까? 줄어들다 보면 잘 봐봐. 이 B가 계속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각도로 더 줄었어. 더 줄었어. 그럼 요 각이 점점 어떻게 될까? 그림을 이쁘게 안 그리긴 했는데 요 각이 점점 커지겠지. 그럼 90도보다 커지는 순간.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게 잘 새겨 들어야 돼. 이거는 정황상 예각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오차가 뭐냐면 이 변의 길이가 줄어들다 보면 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순간도 생기고 아니 막말로 줄어들었어 이거. 근데 연결했더니 이게 C잖아. 맞지? 네. 근데 90도가 되는 순간도 생긴단 말이야. A, B의 길이는 유지한 상태. 그럼 다시 정리하자. 내가 아까 말 하나 잘못했어. 가장 긴 변이 누군지 판단해야 된다고 한 거 있잖아. 둘 다인데 원래는 아다르고 어다르다 했잖아. 예각 삼각형이나 미안 둔각 삼각형이면 이거 100% 된다 했지. 오케이? 네. 된다 했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림 보면 알지만 이건 예각 삼각형이라 할 수 없죠. 직각 삼각형.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대로면 C가 가장 긴 변이 돼야 된다 했는데 다음과 같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C가 빗변이. 가장 긴 변이 아니죠. 근데 적용돼야 돼. 적용은 되죠. 이건 되죠. 왜냐면 A가 가장 긴 변이잖아. 그럼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은 애잖아. 그럼 이 부등식 성립돼야 돼. 되긴 되지. 네. 되긴 되지. 그럼 여기서 맹점이 뭘까? 이 공식은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가장 긴 변이어야 된다라는 게 꼭 성립되지는 않아. 다시 그림이 먼저 주어져 있는 문제는 왼쪽에 있는 이 미지수 하나가 즉 변의 길이가 무조건 가장 긴 변이어야 됩니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건 그림이 없지. 식만 나와 있지. 식이 주어져 있을 땐 무조건
동그라미 층의 가장 긴 변이라는 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 왜일까만 느끼면 돼. 이거이면 무조건 예각삼각형일까요? 아니요. 자, 내가 말한 건 별표 친 게 무조건 가장 긴 변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지금은 빨간색이 가장 긴 변이야. 그때 100%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맹점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그라미 친 게 가장 긴 변이라고 안 써있으면 조심해야 돼. 이거. 특히 어디서?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잘 봐. 지금은 내가 C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안 썼어. 막말로 A가 가장 긴 변이면 무슨 일이 있어? 당연히 이게 더 크겠지. 가장 큰 애에다가 뭔가를 더해버렸으면 얘는 완전 가장 큰 길이가 아니니까. 크기 비교만 하더라도 무조건 오른쪽이 크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무조건 예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없대. 이걸 만족하는 게 예각이 아니래. 무조건. 왜일까요? 그림 한번 그려볼래? A가 가장 긴 변인 삼각형을 하나만 그려봐. A 가장 긴 변이야? A 오케이? 미안 잘못됐다. B를 해보자. B 가장 긴 변이 여기 있어. 둔각도 되지. 이거야 함정이. 근데 잘 봐. C가 가장 긴 변입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이 그림을 못 그려요. 야 어떻게 이게 가장 긴 변이야? 그림을 보세요. 오케이? C가 가장 긴 변이면 이런 식으로 예각밖에 안 맞는 거죠. 물론 네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선생님 C를 이렇게 길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길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무슨 일이 생길까? 지금 그린 건 이것도 둔각이지. C가 가장 긴 변이. 근데 잘 들어. 이거를 만족하면은 예각이 돼야 된다고 써있잖아. 근데 이 그림은 일단 둔각 요거 둔각 삼각형이지. C가 가장 긴 변이면서 맞아요? 근데 이 C 값과 B 값과 A 값을 직접 제곱을 해서 대수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 그림에서는 이게 애초부터 성립이 안 돼. 이유는 둔각이라서. 이거 봐, 둔각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 짚어주면 가장 긴 변이라는 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이걸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조심해야 된다? 그림이 없고 식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올바른 예시가 여기 좀 이건 헷갈려. 65번 보세요. 틀린 거 찾아볼게요. 1번 각 A가 90도보다 크면 이건 무슨 얘기야? 둔각이지. 그러면 가장 긴 변은 누굴까? A요. 그렇죠. 그럼 A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부등호가 반대가 됐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그림이 없잖아요가 아니라 각 A가 90도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가 각 A가 둔각인 둔각 삼각형을 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조건인 거야? 얘야 얘. 여기가 각 A인 거야. 그러면 1번 보기가 그림이 안 그려진 게 아니라 그림을 말로 써준 거예요. 그럼 이거면 무조건 이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반대가 됐죠. 맞지? A가 가장 긴 변이가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2번은 맞지? 피타 무조건 되죠. 네.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 각 B가 90도면 스몰 B가 대변이고 B변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것도 문자 이상하게 써가지고 피타처럼 보이게 엉거주춤 써주는 문제도 가끔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변의 길이 A, B, C가 어디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타고라스 공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알겠죠? 3번은요. 맞는 거. 각 C가 90도보다 작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맞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각 C가 90도보다 작으면 각 C 기준으로는 예각이지. 네. 예각이지. 근데 각 C가 90도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예각은 사실은 아니야. 확실한 건 뭐겠냐? 아까 둔각 삼각형 얘기해서 알지만
둔각의 대변의 길이가 무조건 길잖아. 네. 오케이? 그럼 잘 봐. 3번 보기는 각시가 90도보다 작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각시가 90도면 대변의 길이가 무조건 길지. 직각사각형이니까. 네. 90도보다 작으면 빗변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변의 길이 각시의 대변이 C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하면 일단 정황상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 요거죠, 요거. 예각화 된 거잖아, 얘가. 근데 아까 말한 거 잘 봐봐. 각시된다. C의 길이가 긴 변이 아니어도 가장 긴 변이 아니어도 무조건 성립이 된다 했잖아, 아까.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3번 보기에 있는 각시가 90도보다 작다는 예각 삼각형입니다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4번하고 5번 보기야. 자, 1번부터 3번 보기랑 4번, 5번 보기랑 차이점이 뭐야? 1번부터 3번은 그림을 안 그려줬지만 그려준 거라고 했죠. 각을 언급했으니까. 근데 4번하고 5번 보기는 그냥 식만 나와 있지. 이게 함정이에요. 자, 그러면 미나 내가 말하는 건 4번 보기나 5번 보기나 4번 보기에는 각이 된다. 스몰 B가 가장 긴 변이라고 안 써있지. 네. 5번 보기는 스몰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안 써있지. 네. 이게 가장 긴 변이라고 써있으면 4번은 둔각이 100% 맞아요. 5번 보기도 스몰 C가 가장 긴 변인 게 써있으면 100% 예각삼각형 맞아요. 문제는 안 써있지. 그럼 내가 아까 뭐 조심하라 했어? 예각일 때 조심하라 했어. 둔각은? 자, 둔각이 어디냐? 4번. 4번 보기는 무조건 성립돼. 예외 없어요. 근데 예각이 문제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일단 5번이 틀린 게 맞아. 그러면 이게 왜 틀렸어요? 얘에 대한 예시가 아까 그려준 어디 갔습니까? 이 그림이에요. 자, 문자 맞게 써줄까? 옆에다가 그림만 하나 그려놔. 5번 보기가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니까.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C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게 안 써있기 때문에 안 될 때 예시를 그려보면 C가 가장 짧은 변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C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하면 이건 무조건 작죠.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음 그림이 이걸 만족하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C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짧은 걸 만족하고 있는데 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5번 보기는 둔각 삼각형인 경우의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것도 되죠. C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하면은 이건 C제곱이 더 작지. 그래서 직각 삼각형도 될 수 있지. 그러면 미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게 안 써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쪽 줄에 있는 식, 즉 그림이 아예 주어져 있지도 않고 그림의 특징교차 언급되어 있지 않은 1번, 2번, 3번 보기처럼 그림을 추정할 수 없는 조건 4번, 5번 보기처럼 안 나와 있으면 극히 꺼려야 된다. 특히 언제 조심해야 돼? 예각일 때. 알았지? 그래서 예전에 3학년들 시험 대비할 때 많이 들었어요. 자, 12번에는 이제 피타 12번 유형이다. 피타 응용이에요. 이것도 다. 근데 딴반 수업할 때 78번을 풀어줬는데 오늘은 한번 고민해보라는 의미로 오늘은 안 내주고 자, 응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공식이 나오거나 하진 않고 그림에 있는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무난하게 나오는 건 75번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닮음이랑 닮을 때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닮을 때 이걸 왜 했을까요? 요삼각형에서 소공식이 되죠. 그래서 닮을 때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또 경험했던 사실이 뭐가 있냐면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기도 했었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은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연결하고 연결해서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까요? 그냥 무난하게 푸는 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합동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자, 연두색 사각형을 니네가 이미 여러가지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에서 이미 봤어. 뭔지 알겠니? 연두색 평사야. 왜 평사야?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얘랑 합동입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대응변이 되고요. 이 두 길이는 평행선이지. 이거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이 상관이고. 그래서 저 연두색은 평사입니다까지가 나왔어 원래. 이건 대한중 시험범위이기도 했어 참고로. 자, 뭐 어쨌거나 넓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사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랜다. 그럼 이게 밑변이죠. 이게 높이에요. 그럼 어쨌거나 이 길이는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여기 3이고 4니까 대각선 5인 거 괜찮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변이라고 했으니까 별표를 뭘로 찾을래요? 소공식 쓰면 되죠. 자, 어떻게 해요? 이게 5니까 3의 제곱은 별표 곱하기 전체잖아. 오케이? 그래서 별표가 하나 나오지? 자, 그러면 편의상 이거를 높이라고 합시다. 저 h는 어떻게 찾아? 대각선의 길이에서 5분의 9고 별표 2번 빼면 되죠. 자, 그럼 높이 나왔죠? 자, 5분의 18이니까 5분의 25 마이너스 5분의 18이니까 5분의 7이다. 자, 그럼 밑변은 이걸 밑변으로 보면 돼요. 그럼 저건 무슨 수로 구하래? 소공식도 되고 피타도 돼요. 소공식이 된다는 근거는 뭐니? 요 녀석의 제곱은 별표 곱하기 요만큼이다. 이해됐어요? 또는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어? 소공식 중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식이 있잖아.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맞지? 근데 피타도 돼. 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별표가 5분의 9인 걸 찾았으니까 이 길이는 피타 돌려서도 구할 수 있지. 풀이가 3개나 되잖아. 아무거나 쓰면 돼. 근데 소공식이 낫죠. 제일 편합니다. 왜? 이거 찾는 게 제일 낫죠. 3 곱하기 4는 6 곱하기 5겠잖아. 요거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3 곱하기 4는 A 곱하기 5. 이게 제일 편해. 다 했어. 자, 따라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지. 자, 닮음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피타는 단독으로 어렵게는 잘 안 내. 이렇게 닮음이랑 섞어서 내요. 자, 제곱센치. 자, 다 적으면 넘겨보시고. 은수 13번 유형은 혹시 못 푼 거 있나? 83? 이거 내가 영상에서 별표치라고 했지. 자, 그럼 이거 하자. 자, 13번도 그냥 응용입니다. 뭐 별다른 내용 없고요. 자, 오른쪽 구석에 힌트가 나와 있긴 하네요. 이것도 잘 나와. 오씨. 떨어졌어. 자, 전체가 2등변이죠. 2등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거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맞지? 하필이면 밑변이 24기 때문에 나눠 먹겠죠. 그럼 반가운 사실 수선의 길이가 5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 거기가 자, 임의의 점 하나 찍혀 있고 수선이 보여져 있어. 이걸 니네가 언제 봤냐면 2등변 삼각형 내신 대비 문제 중에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 그림 넓이 이용해서 식 세우기 할 때 어떻게 풀었냐? 2등변의 꼭지각하고 이 점하고 연결해서 네?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로 구하고 식을 세우고 정확하게 이 삼각형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식을 세워서 두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와 같다라는 넓이의 합과 관련된 식을 세웠었단 말이야. 이거 그대로 나온 거야. 중간고사 문제야 여기서부터는. 근데 왜 피타가 썼어? 5, 12, 13 하나 때문에 피타가 나온 거야.
중간고사 대비 문제예요. 자, 그럼 정확하게 식 세워봅시다. 전체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이때는 전체 넓이를 써줬어. 근데 지금 네가 구할 수 있잖아. 24 곱하기 5 나누기. 맞지? 그게 뭐랑 같다는 거야? 꼭지점하고 꼭지각하고 임의의 점하고 빨간색으로 연결해서 빨간색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고. 13이 밑변이면 파란색 수선이 높이인 거 괜찮니? 여기서 또 뭐 물어봤어? PQ 더하기 PR. 이때 수선의 길이 합 계산할 때 똑같이 나왔다는 거야. 수선의 길이 구하는 거죠. 편의상 이거 그냥 1번, 2번이라고 할게. 수선의 길이. 자, 그럼 C가 어떻게 세우면 돼? 왼쪽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동그라미 1번이고 파란색 동그라미야. 그러면 돼. 빨간색 기준 오른쪽 삼각형도 밑변이 13이고 파란색 2번이 높이죠. 맞아요? 구조가 완전 같다고. 자, 2분의 약분하고 이거 얼마야? 120. 자, 13 곱하기 1번, 13 곱하기 2번이니까 13으로 묶여요. 그럼 13 넘기면 답이지. 그게 1번 더하기 2번이다. 자, 13분의 120 약분 안 돼요. 저 문제랑 똑같은 거. 그걸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이 그림이 기억이 났다. 그러면 다행이야.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 내가 이래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중요하다고 하고, 중간고사 대비 4주 동안 한 건 시험 성적 100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말을 위해서. 중간고사 개판이었으면 못해. 자, 14번 유형은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풀지 마. 숙제도 해오지 마. 84번부터 89번까지 해오지 마. 이건 고등학교 때 도형 파트를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걸 여기다 써놨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풀지 마세요. 89번까지 안 풀어도 돼. 14번 유형 안 해도 된다고. 이해됐죠? 자, 15번 유형부터는 할 거야. 14번 유형은 어느 반도 풀어준 적이 없잖아. 이건 나오면 안 되는 문제. 자, 다른 반 같은 경우 15번 유형 내가 안 풀어준 거가 아니라 92번 풀어줬구나. 혹시 여기 질문할 거 있니? 15번 유형. 93번 할 수 있겠어? 그것도 등변 사다리 거니까 수선 2개 그으면 돼. A점, D점에서 수선 그으면 나. 한번 해봐. 자, 일단 여기는 안 풀 거고 16번 정의접기 문제는 하자. 이것도 닮음이랑 콜라보기 때문에 잘 나와요. 앞에서 풀었던 닮음풀이랑 결이 같되 피타가 추가된 거야. 근데 생각보다 피타의 의존도가 안 높아. 이런 문제는. 왜냐? 닮음이 훨씬 풀이의 비중이 높아요. 어려운 건 95번이에요. 95번 내가 다른 방 풀어준 것 같은데. 그냥 하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해보면 알아. 자, 종이 적긴 했는데 왜 어렵냐? 우리가 닮음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닮음이 삼각형 있죠? 점 x 점 x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일단 작은 삼각형, 직각삼각형 2개 닮음인 거 괜찮지? 닮음비도 나와 안 나와? 4cm랑 8cm가 되는 거죠. 2대1 닮음.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앞에서 풀었던 닮음 문제는 여기에서 변의 길이가 좀 더 주어져 있었어, 원래는. 그래서 변의 길이가 하나 더 써있는 상태에서 다른 변의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저게 다죠? 근데 힌트는 AF의 제곱이에요. 요거잖아. 제곱인 거 보니까 뉘앙스상 뭐야? 저건 별표만 계산하려고 하면 루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이 얘기 많이 했지. 그럼 어쨌거나 저걸 계산하려면 뭐를 알아내야지만 구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봐야 돼.
A. 어디? A2? 네. A2가 요거죠? 요게 요거랑 같은 거 맞지? 근데 정황상 이 별표는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잖아. 물론 이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요 직각삼각형하고 합동이죠. 그럼 이제 보기 나름인데 그냥 요거 갖고 봐도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요 선분 빗변이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하고 대응변인 건 괜찮지. 근데 대응변인 건 아는데 길이가 한쪽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뭐밖에 몰라 그러면? 길이의 b밖에 알 수가 없죠. 왜? 닮은 b가 2대 1이었잖아. 그럼 요 녀석이 2칸짜리고 요게 1칸짜리인 것까지밖에 몰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2x로 놓고 얘를 x로 미지수를 한번 써봐.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게 종이접기 개념은 풀이가 비슷해. 이 길이랑 접은 변 같은 거 어느 변이랑 같아? 이거랑 같잖아. 그럼 x 써봐.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어떻게 돼? 8-x죠. 또 있어. 이게 2x면 이게 2x잖아. 그럼 이 길이 2x 마이너스 4지? 그럼 관계식이 뭔가 만들어질걸? 얘랑 얘 딴 반은 미지수 2개로 풀어줬거든. 이건 하나로도 되네 해보니까. 이거랑 이게 대응변이죠? 몇 대 몇이야? 1대 2요. 1대 2가 돼야 되지. 그럼 요 길이의 2배가 이게 돼야 돼. 뭐야? 그래서 2배 해봐봐. 2x 마이너스 4와 같다. 다른 반은 연방으로 돼 있거든. 근데 얘는 미지수가 하나로 돼. 자 나왔네요. 그럼 별표의 제곱을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2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피타 돌리면 되죠. 5x의 제곱이죠. 그럼 5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맞지? 그래서 125라고 나옵니다. 자 연방 안에도 풀리긴 하네. 한 번은 x, y를 놓고 벌써. 자 17번 유형은 96번은 x 표시해놔. 이것도 고등학교 문제라 안 나와. 자 97, 98은 저 딴 반은 97을 풀어줬고, 자 그림에 대한 힌트는 오른쪽 구석에 그림 뭐 하나 보이죠? 이상한 거. 그걸로 풀려요. 근데 96은 고등학교 문제라 절대로 안 나오고 97하고 98은 근데 또 비겁하게 낼래라 이거는 좀 찝찝하다. 문수 98 했니? 힌트가 뭐냐면 제가 풀이 아이디어는 대갈코만이에요. 거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여기가 2cm고 여기가 3cm고 전체가 8하고 10이고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갈코만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요 직각삼각형을 왼쪽으로 접어 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오겠지. 그럼 당연히 이 1번이 요 1번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도 반대로 펴 이렇게. 그럼 요 3번이 요 3번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2번은 여기 있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계산하는 거예요. 1, 2, 3 대신에 1, 2, 3 해도 상관없겠지. 똑같은 길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수학에서의 최소값, 최단거리는 자대고 쭉 이은 직선 또는 선분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두 번 꺾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건 최단거리, 즉 최소값이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최종 과정은 뭐냐면 1번의 시작 포인트와 3번에 끝나는 포인트를 최종 과정 자대고 쭉 이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러면 구조를 봐봐. 1번의 길이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1번, 1번. 2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3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저 빨간색의 길이 하나를 무슨 수로 계산하느냐? 아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폈죠.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2가 되고,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중분 방식인데,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연장선을 보면 뭐가 만들어져? 빨간색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큰 거 하나 생겼죠. 뭐라고? 빨간색을 빗변으로 하는 큰 직각삼각형. 결국 이걸 그린 이유는 비타를 쓰기 위해서요. 이 길이 얼마일까요? 8이지. 이 길이는 12. 자, 요거도 더해야 됩니다. 여기 3 있죠? 3 더하기 10 더하기 2가 되지. 15. 15. 그랬더니 반가운 거 피타고라스의 수요. 맞죠? 8, 15, 17이었지 빨간색. 그래서 여기 17. 그럼 이걸 푸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아까 이 작은 삼각형을 펼치라 그랬잖아. 이게 정확하게는 데칼코마니, 즉 대칭이동 시킨 거거든. 바로 위에 있는 문제도 똑같이 대칭이동을 하는데, 97번 보면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죠? 둘 중에 하나만 반대편으로 데칼코마니를 하는 거야. 두 개 다 하는 게 하나만. 그러면 얘처럼 꺾인 선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요 풀이랑 똑같아요. 근데 위에 게 더 간단해. 핵심이 뭐냐면, 두 번 꺾여 있으면 데칼코마니도 두 번 하게 돼 있어. 이게 더 복잡하면 여기 꺾여 있는 게 개수가 더 많은 문제도 있어. 그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내가 한번 보여줄 거고, 기본 아이디어는 꺾여 있는 개수만큼 데칼코마니를 한다. 자, 그게 일단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나왔지, 이거는. 자, 다음 거. 참 문제가 많이 실려 있네. 자, 18번 유형은 나옵니다. 제법 나오는데, 이거 틀리는 애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전교도를 못 그려서 틀려요. 이 전교도는 다 뭐야? 직육면체랑 원기둥들이 그려져 있지? 이거 전교도 몰라서 풀려. 1학년 거잖아, 1학년. 자, 그 중에 일단 원리는 뭐냐면, 전교도를 그리긴 하는데 다 그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그려. 근데 그 필요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100번이 아니고 앞에도 있지. 99번부터 그 뭐라고 써있냐, 무슨 실을 감는다 막 이딴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실이 지나가고 있는 면만 그려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다면체잖아. 다면체 또는 회전체. 입체도형. 그 입체도형들은 많은 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1학년 내용이죠. 그 면을 싹 다 전개도를 그리지 않고 실타래가 지나가는 면만 그려. 그러면 101, 102, 103은 원기둥이잖아.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죠. 그걸 다 그리지 않는다. 그 그림에 있는 실타래는 어디는 안 지나가니? 밑면 안 지나가. 밑면이 뭔지 알죠? 원, 두 개. 원래 전개도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건 안 그려도 돼. 그럼 거기 실타래가 A점, B점 적혀 있는데, 그 실타래가 보면 한 바퀴를 옆면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두르면서 들어가고 있잖아. 이거 1학년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 A에서 B까지 다음과 같이 실타래가 감겨 있을 때, A부터 B까지의 실타래 최소의 길이를 전개도에다가 나타내면 하면은 보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 이거 맞아? 이거는 옆면을 한 바퀴 둘러서 가고 있나요?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 102번에 있는 그림처럼 한 바퀴를 돌르면서 지나가고 있지가 않지. 그럼 이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실타래가 감기려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거 다시 이렇게 말아가지고 원기둥 만들면 여기 있는 B점이 요거랑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닉이 뭐냐면, B가 그림상으로는 A랑 B가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여기다 그리는 애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실타래가 한 바퀴 돌려서 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옆면을 어떻게든 이렇게 관통하는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럼 B를 즉 실타래 도착점을 여기다가 두는 것보다 이쪽에다가 둬서 대충 실타래를 그 원기둥에다 두면 이런 식으로 훑어진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쭉 이어야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옆면 즉 직사각형의 전궤도의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그 실타래 길이의 최소값이 된다. 그럼 이래도 또 못 풀어. 왜 그런지 알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였는지를 또 몰라. 이건 뭐예요? 원기둥의 높이죠. 높이 써있나? 아 얘는 5파이라고 써있구나. 이게 높이야.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2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랑 같았어? 반지름. 네, 둘레. 밑면의 둘레. 그치? 자 그럼 반지름이 2cm니까 둘레는 4파이지. 그리고 최단 거리 즉 빨간색의 길이가 이제 얼마라는 거야? 5파이. 그냥 보이지 않냐? h는 3, 4, 5 비율이 돼야 되겠죠? 피타고라스에서. 그래서 몇 파이? 8파이가 돼야 돼.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기둥의 옆면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가면 대각선을 그리면 되는데 바로 밑에 있는 103번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 두 바퀴 감고 있지. 두 바퀴 돌았다고 써있죠 심지어. 그럼 그건 어떻게 풀까요? 공식이 뭐냐면 한 바퀴 돌면 이거 옆면에 전궤도의 옆면이라 했잖아. 두 바퀴를 감고 가면은 한 바퀴일 때는 옆면의 전궤도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 찾으면 되고 두 바퀴 돌아가면 옆면의 전궤도를 똑같은 걸 하나 더 갖다 그래요. 바퀴 수가 옆면에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붙여봤자 직사각형이다. 그 직사각형이 뭐를 계산해? 대각선의 길이 찾으면 돼. 이거는 한 바퀴, 이거는 두 바퀴 돌았어. 하나의 원리야, 원리. 자, 됐니? 하나의 공식이니까. 그럼 밑에 것도 이걸로 그냥 풀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가로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이게 밑면의 둘레라고 했으니까 밑면의 둘레 두 번 더하면 되겠죠? 세로의 길이를 뭐라 놨다? 기둥의 높이, 그러니까 몇 센치? 5파이라고 써있지? 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빨간색의 길이 찾는 게 몇 번 문제다? 103번 문제다. 자, 됐고 경우의 수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뒤에 유형 하나 더 남았는데 요거 하고 104번도 살짝 어려울 거예요. 104번도 틀리는 이유 얘기해 줄게. 풀진 않을 거야. 힌트만. 원뿔대 전개도 어떻게 그렸어? 이거 나오면 겁나 틀려 애들. 1학년 거 몰라서 다 틀리는 거야. 원뿔대 옆면. 자, 걔도 전개도 다 쓸 필요 없어요. 뭐만 그리면 되냐? 거기도 길이 실타래가 옆면만 지나가고 있지. 부채꼴이래. 원뿔대 전개도 중에서 옆면만 그리는 거야. 원뿔대는 알겠지만 원뿔 잘라줘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거기 자 A, E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똑같아. 한 바퀴 돌았지. 아까 내가 직육면체에서 원기둥에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얘도 움직여.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도착점이 A가 아니죠. 거기 있는 선분 A, B를 뭐라고 불렀었냐 1학년 때? 모선의 중점까지만 갔어요. 출발점이 B. 그럼 최단 거리는 보나마나 어떻게 된다? 둘을 이으면 된다. 빨간색을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전개도상에 있는 걸 보면 요게 8이겠죠? 당연히 여기는 4겠죠? 근데 왜 틀려? 부채꼴 구조를 모르는 거야. 일단 뭐 틀리는지 알아? 이 길이를 계산 못해. 이거 어떻게 찾을래? 이거 다 1학년 개념이에요.
게 이거랑 같은 거죠. 원뿔 잘라낸 거잖아. 위에 밑면과 평행하게. 그게 원뿔 되었지? 맞아? 그랬을 때 거기 보면 2cm가 요곳에 반지름이 되는 거야. 4cm는 밑면에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질문은 x는 어떻게 잡을까요? x를 구하세요는 1학년 문제 없었어. 근데 지금은 구할 수 있어. 2학년 거라서. 이러면 보여? 보여? 뭐야? 뭐야? 피타도 되고 닮음도 되죠. 수직이잖아. 부전공식, 부분공식 되지. 근데 2대 3이다. 언제 이런 비율 나왔습니까? 중점 연결 정리죠. 밑변에 밑변하고 내부의 평행선하고 1대 2 비율. 자, 그럼 이게 중점이 되는 거지. 중점 연결 정리야. 그럼 x가 자동으로 8이야.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회전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못 그려요. 이거 못 풀어요, 애들 생각보다. 그래도 막혔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8이니까 여기도 8이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뭘 알아야 빨간색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계산할 수 있겠니? 1학년 문제야 지금 말하는 거. 부채꼴의 중심각 어떻게 찾을래? 뭐 배웠어 1학년? 전개도에서 원뿔 대 전개도 그리면 이렇게 됐죠. 기억남? 최고 중요한 거 뭐 있었어? 이 전개도에서 원기둥하고 똑같아. 둘이 길이 같지? 기억나? 이거 몰라서 틀리다니까. 얘 둘레 길이랑 이거랑 길이 같지? 아무거나 파란색이 됐건 노란색이 됐건 시간만 세워봐. 이 녀석의 둘레 길이가 요 호의 길이랑 똑같죠. 호의 길이 공식은 2파이r 곱하기 반지름이 8이다. 부채꼴 360도분의 중심각. 이게 뭐랑 같다? 노란색 원의 둘레 길이. 반지름 얼마예요? 2죠. 지금 푸는 거 다 1학년 거야. 2파이r 하면은 4파이지. 자, 그럼 넘기면 x 뭐 나와? 90도죠? 돼, 안 돼? 이거 넘기면 4분의 1이잖아. x가 90도야. 그래서 피타 돌리면 돼. 이러는 거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이거 작년에도 나왔어. 자, 그래서 피타를 돌리면 16, 12. 근데 12, 16은 공식이잖아. 12, 16 얼마야? 20이지. 그래, 답이 그냥 20이야. 틀리는 주된 원인은 1학년 내용의 부재 때문에 그래. 자, 이거 설명만 해주려고 했는데 풀어버렸네. 자, 빨리 정리해봐. 일단 최상위는 요 107번까지 하고 민희는 그 대비교재 오늘 새거 줄 테니까 프린트한 거 뒷부분은 이 책에다 풀어오면 된다. 새거 좀 이따가 줄게. 유형 하나 남았어. 요 그림도 좀 그려놔. 얘랑 거 많이 까먹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악마 같은데 1학년 거 연결해서 된다니까. 저번 중간고사 기출문제 중에서도 예전에는 1학년 애들이 내신 대비 때 풀었을 법한 문제들을 많이 냈어. 왜 그렇겠어요? 1학년 때 시험 안 보니까 1학년 거 중에 2학년과 연결되는 문제를 내버린단 말이야. 마지막 유형은 107번이 살짝 어려울 수 있고요. 그냥 105번 하자. 별표 좀 치고 고민해보고. 할 수 있겠는데? 107번? 그냥 하자.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구의 반지름이 5cm인 걸 집요하게 이용해야 된다. 잘 보세요. 구의 반지름 5라고 나와 있죠? 뭐가 뭐야? 야, 이게 5면 이것도 5잖아. 그럼 뭐가 보여? 전체 높이가 볼의 높이가 9cm라고 나와 있지. 여기가 4잖아. 항상 구원이나 구나 반지름이 중요하다니까. 자, 그럼 반가운 거 피타고라스의 수가 돼서 밑면의 반지름 3 되죠. 쉽지? 이거 이 반지름 인지 못해서 틀리는 거야. 자, 원뿔의 부피니까. 자, 다 조건 다 나와 있죠. 뿔의 부피 공식 뭐였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3분의 1 곱했었다.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밑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기둥의 3분의 1입니다 라고 공부했어요. 자,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높이 9. 자, 3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자, 3, 9, 27. 3번이지. 이거 인지했으면 푼다고. 9의 반지름 5cm인 거.